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최희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새로 또 만나신 거죠? 네. 하루를 또 만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하고의 만남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혹시 불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없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눈이 막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센터 옆으로 숙소를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에 있던 센터에서 1분 거리로 제가 집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오고 나니까 걸으면 한 14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주 애매한 거리예요. 아주 애매한 거리. 오늘도 이제 눈이 오고 날이 엄청 춥다고 해서 걸어서 나왔는데 이제 잠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택시를 잡을까? 지하철을 탈까? 이렇게 하는 사이에 추운데 택시를 잡고 서 있느니 또 지하철 타러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 사이에 걸어오면 15분도 안 되니까 다 오거든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걸어서 다시 이렇게 왔는데 걸어오는 도중에 이렇게 쭉 상가 골목을 지납니다. 그럼 거기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봤던 제가 닭똥집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닭똥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여자분이 가게에 이제 오픈을 하려고 문을 딱 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저 사람은 하루 종일 그 기름 냄새, 튀긴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오늘 늦게까지 서서 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또 우리 저 조미선 센터장님 꼬임에 빠져가지고 호프집을 했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전직의 화장품 영업회사를 다니면서 호프집을 할 때 한 2년 정도 했었잖아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 늦은 시간까지 하루에 3시간 자면서 기름 냄새도 맡아가면서 또 손님들이 혹시라도 술 취해가지고 또 깽판 부린 사람 없을까 조바조바 하면서 했던 막 이런 생각들이 딱 스치고 지나가면서 식당 했을 때 5년 2개월 식당을 했을 때 정말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나면은 밤에 손님을 다 간 시간에 또 배추를 20포기를 또 김치를 담아야 됩니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딱 하다 보니까 애터미하고의 이 만남이 불과 5년도 안 된 이 세월에서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윤기를 줄 수가 있나. 정말 이 만남이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최희정이도 전직에 참 착하게 살았구나. 애터미를 만나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터미하고 만남이 축복이셔야 되는 거죠. 축복. 내가 왜 어쩌자고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몰랐으면 넘어갔을 건데 내가 어쩌자고 알아서 안 할 수도 할 수도 포기도 못하겠고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은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혹시 하시지 않으세요? 머지않은 세월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애터미기를 제가 희망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애터미는 내 삶의 에너자이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애터미 안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성공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죠. 많은 성공자들이 나와서 성공 사례담을 하고 정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비전을 줬을 거예요. 그걸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켜만 보는 방관자였을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보는 사람이었나? 여러분들 누구나 말은 너무 쉽잖아요. 그죠? 쉽습니다. 부러워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뭐 기타 등등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 이 순간 이 시기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그걸 놓치면 여러분들 회복이 불가한 그런 또 힘든 시기가 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신앙대학을 다닐 때 마지막 학기 한 학기를 앞두고 그 학기에 공부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목회 활동, 뭐 선교 활동 이런 거에 심취를 해 있어가지고 그걸 하느라고 그 마지막 학기를 좀 소홀했대요. 그때 그 해야 될 공부를 못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도 도저히 그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되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해야 될 그 시기 그걸 놓쳤더니 너무나 어려워지더라. 여러분들의 애터미에서 주어진 시간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보복을 당하고 계신 분들 없어요? 네. 내가 그동안 헛되게 살았고 시간 낭비했던 그 시간에 대한 보복을 받고 있는 그 얘기를 했어요. 무서운 얘기죠. 지금 내가 불행하다면 언젠가 내가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화 빠삐용. 빠삐용 하면 영화 빠삐용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인생 낭비죄. 제가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이니까 영화 한 편을 딱 보여드릴게요. 영화 한 편. 영화 한 편 보여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실화래요, 실화. 어떤 사람의 삶의 실화를 각색을 해서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진짜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흥청망청 사는 겁니다. 그냥 건달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술집을 뭐 전전하면서 뭐 금고털이법 이런 걸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술집 근처에서 우연히 그 근처에서 어떤 포주가 살해를 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근처에 있다가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을 가게 되는데 그 어떤 형사가 사실 자기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이 사람을 살인범으로 지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종신형을 선고받잖아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가면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악명 높은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탈옥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탈옥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해서 섬에 갇히게 되는데 정말 암흑 같은 그 감옥에서 그 독방에서 2년을 살아요. 2년. 근데 이 독방은 이 탈옥하는 사람들이 기운이 좋으니까 탈옥하잖아요. 그래서 기운을 없애야 돼. 그래서 밥을 주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걸 잘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퀴벌레, 지네 이런 걸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탈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 건강을 지켜야 되잖아요. 바퀴벌레, 단백질 끊어주자 단백질 이걸 막 잡아먹으면서 삽니다. 목숨을 저기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탈옥을 하잖아요. 탈옥을 했는데 또 붙잡히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버티면서 이제 있다가 탈옥을 하는데 같이 탈옥했던 몇 명이 다 붙잡히거나 죽었는데 이 사람만 독화살을 맞고 그 떨어져서 하여튼 살아남는데 결국 또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또 붙잡히잖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하다가 결국 또 이제 한 번 가면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면이 다 절벽으로 된 어떤 섬으로 또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이 사람이 포기를 하느냐. 5년 고문 받고 간 그 감옥에서 또 5년형을 저기 독방에 선고를 받았는데 또 탈옥을 시도하는데 어떻게 시도해요? 계속 이 바다의 어떤 그 기류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떨어뜨려 가면서 이게 어디로 흐르나 막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결국 또 탈옥을 하고 계속 이 사람이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잠을 자면서 꿈을 꿨잖아요.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힘들게 고문당하다가 거의 다리도 이렇게 불구가 되고 막 나중에 막 이빨도 다 빠지고 머리도 백발이 되고 그 순간까지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탈옥을 시도하잖아요. 10번이 넘는 탈옥을 시도하는 거잖아. 그럴 때마다 붙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고초를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자유에 대한 열망을 꿈꾸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그 형사한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한 자기 실적을 위해서 한 그 형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실은 탈옥을 시도했었지만 어느 날 잠에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12명의 배심원이 사형 선고를 하는 거야. 그냥 감옥행도 아니고 사형 선고를 하는 거야. 근데 죄명이 뭐였어요? 인생 낭비죄. 네 젊은 시절을 열심히 살지 않고 흥청망청 산 거에 대한 인생 낭비죄라고 하면서 배심원들이 땅땅땅 치면서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잠을 깨는 거예요. 그때 꿈속에서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을 벌떡 깬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수도 없이 많은 탈출을 시도하는 끝에 결국 백발에 정말 골병든 노인의 모습으로 나중에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수기로 이렇게 어떤 책을 쓴 거를 각색해서 영화로 나온 게 이제 빠삐용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고요? 인생 낭비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자기 인생을 낭비한 죄예요. 무섭죠? 그래서 애텀에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 에베소서인가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여러분 찬송 혹시 이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아시죠? 네, 그 내용을 보면 어두운 밤 쉬되리니 누가 아시면 불러보세요. 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즉시 일어나래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래요. 힘써 일하래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한 말이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만약 여러분들의 애터미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너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애터미 시간을 한번 지금 점쳐보시니까요. 내가 애터미 온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 어떤 사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삶의 윤기가 느껴지고 정말 변화되는 삶이.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여기 오셨을 때 그때 이 화면에서 성공을 막 해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왔다가 지금은 엄청난 성공을 하신 성도도 계실 거예요. 그 변화 속에 나의 변화를 얼마큼 지금 하고 있는가. 또 같은 여기서 일하고 있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와가지고 도전을 해서 판매사가 되더니 팀장이 되더니 또 오토 판매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는 그 세월 속에서 똑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자리야. 여러분 느끼고 계실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 나와서 애터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출근해서 오늘 또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스폰서를 흉보고 뒷담화를 까고 또 파트너한테 푸념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하루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애터미가 너무나 쉬운 건데 어떻게 집중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너무나 많이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돈 못 벌었다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시냐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쓸데없는 거에 낭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없애자. 그 시간을 없애자. 어떤 사람들 모이면 전혀 그냥 관계없는 얘기로 하루를 다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미팅 테이블에 앉아서 미팅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서 살짝 엿들으라고 가봤더니 그냥 쓸데기 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제 우리가 갈등 구조에서 그냥 사람과의 관계다 보니까 갈등 구조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위험한 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안 붙잡고 간대. 어떻게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놓고 간대. 어떻게 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애터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스폰서와의 관계 또 이게 사업의 어떤 레그 이런 걸 쭉 설명을 하면서 자기 핵심 레그들 이렇게 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시스템 안에 있지 않으면 스폰서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스폰서와 상담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파트너 앞에 가가지고 너 열심히 안 하면 손 놓고 갈 거야? 버리고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느낌을 갖게 하는 거지. 느낌을. 그죠? 말로 내뱉어야 돼? 안 내뱉어야 돼요? 무언의 느낌이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멀어지니까 스폰서와의 관계가 좀 멀어지네? 이렇게 하다가 나 성공을 하기가 힘들 것 같네? 도움의 손길이 점점 멀어질 것 같네? 본인이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그런 무언의 느낌을 갖게 하는 거지. 너 이렇게 하다가는 손을 놔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감정에 어떤 골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미묘한 거지만 말의 표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말 표현 잘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조미선 선생님. 그냥 저분 옆에 있으면 다 성공할 것 같잖아요. 내일 안 되더라도 오늘 다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항상 긍정, 된다는 쪽으로 모든 걸 이렇게 앞서서 말하는 이런 거는 진짜 돈 주고도 어떻게 사서라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고도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애터미 안에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세상 밖에 너무너무 많이 같아요.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저희는 애터미 안에 한 5년 있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어려운지를 사실 감이 떨어져요. 감이 떨어져. 우리 일은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1층이 그동안 있던 상가들이 하나씩 이렇게 좀 문닫던 상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킨집이 정말 좋은 고급 시설을 해놓고 결국 다 뜯는데 그 집게차가 와가지고 막 간판을 뜯어내리고 다 간판 뜯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네. 집게차가 와가지고 큰 차가 와가지고 간판 막 거기를 잡고 막 간판 교차를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다 뜯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뜯어내는데 버리는데. 그런데 다 해가지고 원상 복귀를 시켜놓았는데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바닥 같은데 1층 바닥 보시면 보도브럭 같은 게 다 뒤집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원상 복구한 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럼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또 다듬어 놔야 되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드냐고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어제 어떤 파트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초보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본인이 전직에서 몇 명의 어떤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센터처럼 이렇게 그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사업을 했대요. 이제 그 속해 있었대요.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몇 천에 뭐 한 달에 뭐 얼마를 이렇게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임대료를 내면서 이제 운영을 아마 그 사람들이 몇 명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그만두고 멈춘 지가 오래됐겠죠. 비어 있겠죠.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이 2천이 든대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계속 있대요. 2천만 원을 이제 서로 사업할 때는 그래 잘해보자고 서로 했겠지. 근데 그만두는 마당에서 서로 돈을 걷어서 원상복구 시킨다는 게 쉽겠어요? 그 2천만 원을 마련을 못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상태래.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는 이 사업이 너무나 쉬운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리스크 있나요? 없어요. 여기서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뭐 어떤 리스크가 있냐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우리 최상의 사업, 천상의 사업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압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압축하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성공하고 싶대잖아요.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대.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젊은 남녀가 만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그럼 1년이면 12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 남녀는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오늘 봤는데 내일 또 보고 매일매일 만나는 거야. 어제 봤는데 아침에 또 보고 싶고 아침에 봤는데 저녁에 또 보고 싶고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뭐 어떤 커플이 결혼할 확률이 높을까요? 매일 만나는 확률이. 매일 만나는 이 커플이 결혼에 꼬리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매일매일 출근하고 매일매일 스폰서를 만나고 매일 미팅하고 매일 사업에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매일 애터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애터미를 생각했다가 잊어버렸다가 오늘은 바쁘니까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쁘니까 또 잊어버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터미 성공 확률이 높겠냐고. 그래서 애터미에 그냥 뼛속까지 애터미여야 내가 뼛속까지 애터미여야 그나마 내 파트너는 애터미에 몰입하고 그나마 그 파트너의 파트너는 애터미를 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게 약하면 이 자석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점점점 한 단계 넘어갈수록 내 파트너는 힘이 커요, 약해요? 약해지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우리 스폰서는 뼛속까지 애터미야. 애터미에게 아닌 건 하지도 않아 할 정도로 정말 애터미에 저분이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 이런 시간을 잠깐 몰입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사실은요. 제가 보니까 긴 세월이 아니에요. 제가 등촌에 있을 때 우리가 등촌에 있던 그 시절이 긴 세월이 뭐 긴 세월이라면 긴 세월이죠. 그런데 그때 모든 사업의 그 어떤 아웃라인, 핵심 각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뛰었을 때 우리 그 책도 이런 책 있죠. 내가 뭐 알아야 될 거를 유치원에서 다 알았다, 다 배웠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계속 일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매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그냥 추운데 나와서 가게 문을 열고 또 기름 온도를 높이고 그날 팔 거 재료를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퇴근하고 파김치에서 퇴근하고 이거를 계속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애터미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몰입을 해서 시간을 압축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거저 얹혀갈 수 없는 거고 정말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더라. 좀 어떤 분은 사업을 조금 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한쪽에 사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한쪽에 스폰서가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와서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제 파트너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또 이렇게 오른쪽에도 파트너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제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스폰서가 힘써서 이분이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도와줬겠죠. 이주로든 힘써서 한쪽을 도와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약한 쪽에다 파트너가 하나 딱 생겼어. 그러고 나니까 양쪽에 파트너에서 포인트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잖아요. 두 줄에 한 줄은 스폰서도 판매를 하면 넣어줄 것이고 또 한쪽에 파트너가 생기니까 거기서 포인트가 올라올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이 사실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진짜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혼자서 연습했던 거, 혼자서 준비했던 거 이런 것들을 내 파트너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파트너한테 봉사하고 희생하고 애써서 같이 이거를 만들어내는 일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생겨가지고 포인트가 양쪽에서 올라와서 점수가 솔솔 들어오니까 그냥 본인이 벌써 돼지가 된 줄 알고 이렇게 느슨해지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지금 이제 바야흐로 진짜 지금 해야 될 때죠. 혼자서 칼을 갈면서 준비했던 시간을 이제 지금 만들어 나가는 일을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그냥 뒷짐지고 그냥 스폰서가 다 해주겠거니 내가 사람 하나 떨어뜨려 놓으면 스폰서가 다 해주겠거니 뭐 스폰서도 내가 사람 데려다 준 게 얼마나 큰 건데 지 사람도 못 데려보면서 내가 데려다 주면 제가 돌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두 줄을 스폰서한테 맡기고 혼자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스폰서는 이 두 줄 중에 한 줄만 있어도 된다고요. 몰입해서 한쪽만 돌봐줘도 된다고. 근데 본인을 위해서 스폰서가 이쪽도 헬프해주면서 열심히 돌봐주고 있을 때 본인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괘씸죄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스폰서가 두 줄 중에 한 줄만 그냥 신경 써버리면 된다니까요, 스폰서는. 근데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두 줄에 신경을 써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요. 멘탈. 여러분 멘탈이 뭔지 아시죠? 제가 옛날에 강대학을 다녔잖아요. 멘탈 병원이 있습니다. 멘탈 하면 정신세계, 정신병원이에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서 막 담을 타고 도망을 가는데 의사가 딱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총을 탕탕탕 3번 쐈어요. 근데 그 정신병 환자가 으악 하고 잡혔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병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또 야심차게 또 탈출을 시도해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막 도망가다 또 의사한테 걸렸네. 의사가 또 탕탕탕 쐈어요. 그랬더니 퓨용 하고 탈출에 성공했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멘탈 정신세계 어떤 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자가. 성공의 시작은 멘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내 정신세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항상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성공해.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성공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을. 내가 오기로 왔는데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그러니까는 스폰서가 손을 안 잡는다 그러면 불안한 거지. 놓고 간다 그러면. 스폰서가 나를 성공시켜줄 줄 아는데 손을 놓는다 그러면 나는 성공 못하겠네 하고 풀이 탁 주워가지고. 엊그저께 우리 회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미나 때. 이거는 애텀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회사가 있고 모든 걸 다 갖춰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만 해도 이건 성공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재심합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폰서와 손을 잡으면 더 빠른 지름길로 더 안내를 받아서 더 속도를 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재심합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혹시라도 그런 마인드가 안 된 스폰서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된 스폰서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나의 정신세계가 무엇인가.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내 성공이 지금 의심스러우신 분.
나는 성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항상 막연하게라도 나는 성공할 거야. 성공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살아라는 얘기죠. 이게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평생 프로젝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공이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 조직적인 계획력에 의해서 저희가 아까 등촌 얘기도 잠깐 했지만 등촌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반, 틀은 다 만들었다. 그리고 공항으로 왔고 여기 왔거든요. 그러면 등촌에서 센터장님이랑 제가 그냥 대충 그냥 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냥 하루? 목표를 가지고 항상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이렇게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프로젝트가.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자. 좋은 시사람을 리크루팅 하러 갈 때 이렇게 하자.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자. 그런 계획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워놓은 목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루 일을 오셔가지고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를 그냥 이렇게 보내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보내고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고기를 살래살래 흔드시는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으로 일을 할 것인가 열정으로 할 것인가. 애터미를 이제 정보를 듣고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네? 감정을 느꼈잖아요. 동기부여를 느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이 나와줘야 하는데 열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한 줄밖에 안 됐는데 또 기억이 안 나. 감정과 열정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감정은 내가 딱 만나서 비전을 확 보고 어떤 동기부여를 받았어. 이건 감정이라니까요. 그 감정을 식지 않고 열정으로 끌어내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계속 생각만 하냐. 생각은 많이 해. 근데 일은 이만큼밖에 안 해. 근데 그거를 열정으로 연결시킨다는 거는 내가 계속 그걸 이뤄낼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감정을 열정으로 연결을 시켜서 성공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도전해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도전은 맨날 해. 도전하고 나갔어. 도전하고 나가지고 집으로 나가시고 또 이렇게 밥 드시고 미팅하시고 도전하고 나가가지고 또 집으로 들어가시고 집에 가는 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해서 내가 변화가 있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확신과 믿음. 그래서 이제는 솔직히 공격적으로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사업 설명 들었을 때 우리 군명한 팀장의 사업 설명에서 애텀이라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정말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치킨집 뜯는 것도 봤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닭똥집 그 젊은 여자가 문 여는 것도 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내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몇 억을 투자해서 차렸던 내 가게에서도 당장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정하잖아요. 3억을 들여서 뭘 차렸어 식당 하나를. 그랬더니 그날 첫달 매상이 10만 원 올랐어. 돈 번 거예요? 재료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오히려 직원들 월급 주느라고 돈을 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내 돈을 투자해서 연 가게에서도.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딱 시작해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거를 인정을 못해. 10원 한 번 투자 안 하고 인정을 못해.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를 월급쟁이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월급쟁이들은요 한 달 지나면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거 안 들어온다고 짜증내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시간을 투자해서 한 달 다니면 그래도 2, 300원 벌 건데 그 돈도 안 주면서 이렇게 짜증내시는 거 아니에요? 월급쟁이도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9시간, 10시간 열심히 일을 해. 오너가 그 회사의 사장이 원하는 일을 해주고 그 돈을 한 달 내내 그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매일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출근해서. 하루 결근하면 요즘같이 사람도 널려있는데 하루 결근하면 수당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30일 출근해서 매일매일 하길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일을 해서 그 오너가 원하는 그 일을 해주고 월급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출근해서 무엇이 있었죠? 무엇이? 성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어떤 성공자가 첫 번째 성공 자기가 그 어떤 핵심 포인트를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장할 것이라는 멘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결과에 초점을 둔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과정이 중요해.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과에 초점을 준대요. 아무런 결과도 있지 않는 거는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남자들은 축구 많이 아시죠? 축구 선수들이 막 축구를 하는데 아무리 축구 그 경기를 열심히 했는데 골이 안 들어가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해설가인가? 그 사람들이 해설할 때 보면요 유효 슈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골은 안 들어갔는데 거의 골이 들어갈 것 같은 유효 좀 이렇게 핵심 골을 넣는데 골은 안 들어가고 유효 슈팅이라고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근데 그 해설가들이 그 얘기를 할 때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지고 있었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자기 변명이나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효 슈팅이 몇 건이었대. 유효 슈팅이 뭐 5회였다 그러고 막 10번 있었다 그러고 유효 슈팅이 10번 있어서 뭐해 골이 안 들어갔는데 열심히 차서 진짜 멋있게 골을 쫙 기가 막힌 막 골을 찼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갔어. 살짝 비껴놨어 골대를. 그런 게 10번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실수를 하나 타는데 또르르 굴라고 톡 들어간 게 진짜지. 안 그래요? 골을 넣은 게 진짜죠. 그러니까 뭐 성공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과에 초점을 둬야 된다. 하루 종일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았어. 오늘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미팅도 하고 으쌰으쌰하고 나갔는데 내가 할 일이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보내다 그냥 들어갔다고. 여러분들의 애텀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렇게 한다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삶이 완전히 변하고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 내 삶이 이렇게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삶으로 변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1년 후에 여러분들 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1년 후에 1년 후에 길지 않다니까 여러분. 1년이면 다 끝나버린다니까 애터미에서. 안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요.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할 것 같아. 난 어쩌자고 애터미 만나고 이렇게 성공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막 지금 막 절절하게 오시는 분. 성공할 것 같아야 돼요. 저분이 저 눈이 마주쳤어. 저거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이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그 스폰서도 그 느낌이 와야 돼. 아 저분 성공할 것 같아. 저분 성공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전파가 되고 끈이 연결이 돼요. 끈이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항상 프로젝트를 갖고 움직이자. 오늘 하루 나왔을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움직이자. 여러분 오늘 계획이 있으셨나요?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도전하고 또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하루를 가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속에서 애터미라는 시간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첫 번째 매일매일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배우시는 겁니다. 그럼 배운 걸 오늘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배웠으니까 바꿔보는 거죠 나를.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을 합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정말 쉬지 않고 페달을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중간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 센터장님 뭐 타고 다니세요? 근데 아직 한 번밖에 못 탔어요. 네. 3륜 전동차. 뒤에 바퀴가 2개 달려가지고 4륜인가? 네. 넘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센터장님이 타고 있는 차는 바퀴가 뒤에 2개가 달려서 안전해.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 거는 자전거란 말이에요. 2바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멈추면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어느 정도 일정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그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셨잖아요. 출근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성공을 했어. 조회 시간에 조회를 듣고 뱅뱅 돌면 안 되십니다. 조회 시간에 조회 이 강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뱅뱅 도시는 분이 있어요. 뱅뱅 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압축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3년 지나 5년 지나 몇 년 지나 성공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이 시간 안에 완전 여러분들이 세포까지 어떤 사람 저 똑같은 거 안답증에 걸려갖고 저 똑같은 걸 또 들으면서 뭘 저렇게 우리 센터장님을 한번 가끔씩 보세요. 뒤에서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제가 떠올리고 봐. 아니 맨날 듣는 저 기록을 막 센터장님은 너무 막 이렇게 막 훔쳐가지고 듣는 거예요. 훔쳐가지고 5년 반 6년째 저러고 있어 보세요. 근데 훔쳐갖고 막 본인은 너무너무 저기 훔쳐가지고. 근데 이제 몇 달 된 사람이 다 한다고 안답병에 걸려가지고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밖으로만 뱅뱅 돕니다. 근데 이 조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은 동기부여를 받고 비전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성공했지? 똑같은 거 같은데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뭘 더 한 거지? 계속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 동기부여의 그 힘, 그 비전의 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시는 거라니까요. 이 만남,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또 애터미와의 만남, 이 만남이 성공의 만남으로 하루를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미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팅을. 고객과의 미팅, 협력자와의 미팅, 파트너와의 미팅, 이런 미팅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2차 미팅 연결, 3차 미팅 연결. 어떤 분이 요즘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석세스 세미나가, 현장 세미나가 없어져가지고 너무 흥이 안 난대. 흥이 안 난대요. 뭔가가 막 빠진 것 같대. 이 막 석세스 현장을 막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 세미나가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일산 킨텍스, 양재 세미나 이거를 못 가고 있고 또 1박 2일 석세스를 못 가고 있고 사경에는 갈까요? 못 갈까요? 해요. 사경에. 여기서요. 사경에도 못해. 사경에 했으면 벌써 우리 나영이는 사마 썩게서 난리를 치고 명단을 썼겠죠. 여기에 명단이 시커멓게 꽉 차지 여기에 그냥. 근데 또 명단을 못 쓰고 있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저는 바이러스 아무런 걱정도 안 돼요. 사실 너무 이것도 막 부각시키는 것 같아. 우리 해모임 열심히 먹고요. 이 멘탈이 정상적이면 안 걸려 이것도.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고요. 우리나라 하루의 사망률을 보세요. 수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 코로나로 죽는 게 몇 명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걸로 죽는 게 넘쳐난다니까. 근데 코로나 떠드니까 무슨 코로나로 다 죽는 것 같아. 코로나로 죽는 사람 없다고요. 내가 항상 평상시에 면역력을 기르고 해모임 열심히 드시고 또 논의도 나오고 이렇게 드시면서 그냥 건강한 생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살면 그럼 면역력이 세서 안 들어와요. 근데 그냥 막 집에서 벌벌 떨고 안 나오시는 분, 그냥 집에서 앉아가지고 모바일을 보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나오시면 오히려 건강하다니까요. 그래서 왜? 그만큼 나는 괜찮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오신, 믿음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확신으로 나가서 계속 미팅을 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점검하고 스폰서와의 통화나 미팅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후속 관리를 이제 또 상담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런 대답을 들었는데 2차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반복된 사이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명단도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그냥 처음 시작할 때 받아놓은 그 명단이 여러분들의 그냥 계속된 명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활동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소개받고 연결되고 하다 보면 명단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추가가 되고 그러는 거죠.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이렇게 어떤 성장의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몇 달 전에는 내가 혼자 여기 세미나에 참석했었고 올해 스쿨이 혼자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파트너가 하나 붙어서 같이 다니게 되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파트너가 하나가 붙어서 같이 다니게 되고 내 그룹도 점점 커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매번 똑같은 모습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 애텀에 어떤 시간, 얼마의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애텀에서 성공하기로 마음을 먹고 딱 프로젝트를 짰어. 그러면 내가 5년, 3년 정해놓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의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주셨어요? 3년. 3년, 5년. 네. 그럼 그 시간 속에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온 시간인가 체크해 봐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지금 얼마가 남아있나 보시면서 계속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짧은 순간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정말 삶이 점점점 괜찮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애터미는 반팽이도 성공하더라. 믿으시죠 그거를? 네. 근데 그 반팽이가 어떤 반팽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반팽이가 성공을 하더라. 그냥 반팽이가 그냥 막 천방지축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진행하는 그런 반팽이가 성공을 하더라. 잘나고 못나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이 일을 시간 속에서 압축시켜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애터미는 너무나 쉬운 일이죠.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직장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사업. 네, 사업입니다. 하물며 이 사업이 투자도 하지 않은 이 사업이 직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당장 돈이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애텀이 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 사실 애텀이 돈 빨리 되거든요. 엄청 빨리 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돈 빨리 되는 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나와보라고 그래요. 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애텀이 온 그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돈이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 있죠. 돈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돈이 너무 많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좀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 애터미에 같은 시간을 썼는데 왜 자기가 아직 돈이 안 되지? 정말 최고로 시간을 많이 잡아서 1년이 됐는데도 돈이 안 된다? 사업을 잘못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하셔야지 점검. 똑같이 진행하면서 또 1년 후에 돈이 안 된다 하실 거냐고.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무기가 돼. 이무기. 욕이 돼가지고 다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무기가 돼가지고 온 저기를 다 해집고 다니는 거잖아요. 애터미는 돈이 안 된다. 나도 2년 됐는데 돈이 안 돼. 너도 안 될걸? 이러면서 다 이렇게 해집고 다니잖아요.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돈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내 얼굴에 침 뱉기다. 지금은 너무 빨리 돈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토 판매사는 최하 1년 안에는 만들어야 된다. 최하 늦어도 1년이다. 늦어도 1년이다. 빠르면 3개월, 6개월이면 오토 판매사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공격적으로 사업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월급자리가 아니고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이 커지겠어요? 그럼 말 안 해도 다 뻔히 아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시간을 좀 더 쓰고 정신을 좀 더 쓰고 무리를 해야 되죠. 무리. 나는 도저히 무리를 못하겠다. 무리를 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무리가 없이 성공을 하겠냐고요. 적어도 1년 안에 늦어도 1년 안에는 무조건 나는 오토 판매사가 돼야 되고 3년 안에는 무조건 리더스가 돼야 되고 이제 5년, 7년 안에는 무조건 로얄 리더스가 돼야 되고 어떤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무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몇 가지 무리하라고 그랬어요? 3가지 무리하라고 그랬죠. 정신 무리하라고 그랬죠. 정신을 무리시켜야 돼. 목표를 세우고 프로젝트를 세우고 내가 어떤 꿈이 생겼기 때문에 내 정신을 강하게 무리를 시켜야 돼. 무리를 시키고 나면 시간 무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시간 무리 해야죠. 내가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돼야 되고 6개월 안에 오토 판매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어떤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시간을 무리해야 돼. 하루에 3시간밖에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목표 수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적어도 6시간, 7시간 일을 해야 돼.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무리를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행동해야죠. 지금은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업인 것 같이 방판인 것 같이
힘들게 움직이는 그 초기 시절 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싫어해. 그래서 나는 물류가 싫어. 들고 다니면서 전달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죠. 이 기간을 잠깐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제일 싫으신가요? 이게?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쉽게 오시자마자 다 일을 가르쳐줘가지고 직접 주문하게 만드시는 분도 계셔. 근데 그분이요, 정말 인내심도 대단해. 그 배우는 분이 잘 못 배워. 여러 번 알려드리는데도 못 알아먹더라고요. 이렇게 물건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막 핸드폰을 꺼내놓고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못 알아들으니까 또 가르쳐주고. 주소 한번 맞추려고도 엄청 힘들죠? 이거를 동으로 쳐야 되는지 무슨 길로 신주소를 쳐야 되는지 해가지고 찾기가 엄청 힘들어. 근데 한 번, 두 번 해서 좀 익숙해지면 너무 쉽거든요. 이거를 가르쳐주는데 지진이 나게 그분을 가르치더라고. 근데 그분이 배우고 나니까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쉬운 거죠. 매번 본인이 주문해야 될 거를 그분이 직접 하니까 그분도 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자기가 이런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신기해하고. 그러니까 막 일이 재밌잖아요. 같이. 진행이 빠른 거죠. 여러분들이 좀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은 내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가르쳐주는 거다. 가르쳐주는 거다.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뒷공부를 시키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뒷공부. 내 파트너와 저녁에 좀 만나서 뒷공부 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미팅 시간인 게 뭐 얘기하시냐고. 식사하시고 나서 저녁에 뭐 만나면 잠깐씩 이런 뒷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좀 부족한 부분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어떤 분은 일부러 또 안 가르쳐줘. 점수 붙잡으려.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텀에서 진짜 크게 빨리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이 멋진 만남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제 점쳐지는 거죠. 애터미에서는 몇 가지의 직급 체계가 있어요? 오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참 너무나 못 알고 계셔서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토 판매사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딱 드리고 나서 이틀 만에 이 얘기를 또 들었어. 우리 애터미 직급이 몇 단계라고 했어요? 7단계. 7단계로 있죠? 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판매사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팀장. 세 번째가 국장. 그 다음에 본부장. 그 다음에 총장. 총본부장을 총장. 그 다음에 단장. 그 다음에 사장, 단. 이렇게 7단계에 이거는 뭐라고요? 직급입니다. 직급. 직급이 있어요. 이거를 또 어떻게도 부른다 그랬죠?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 되고 나서 세일즈 마스터는 또 언제 어떻게 도전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 그랬어요. 세일즈 마스터. 팀장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국장은 샤론 로즈 마스터. 네. 우리 스폰서가 어느 위치인지 잘 보시라고요. 본부장은 스타 마스터. 총장은 로열 마스터. 단장은 크라운 마스터. 네. 사장단은 최고 직급 임페리얼 마스터. 그런데 우리 김효수 단장님이 엊그저께 임페리얼 마스터께서 다 승급식장에서 아노스 클럽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아노스 클럽이라는 게 뭘까? 이제 우리는 이 직급이 있습니다. 7단계 직급이 있는데 내가 이 판매사가 자동으로 억지로 막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고도 자동으로 이 판매사 직급이 유지가 되면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러면 내가 막 애써서 유지하는데 큰 내 어떤 무리수를 띄지 않고 유지가 되면 오토 팀장인 거예요. 팀장 유지가 되면. 국장이 그렇게 유지가 되면 오토 국장인 거고. 그래서 나의 직급은 항상 이 직급이 자동으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오토가 다 붙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직급에는 오토가 있다. 오토 스타마스터, 오토 크라운 마스터 다 오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토라는 게 왜 맨날 오토 판매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왜? 가장 중요하니까요. 회장님 얘기하셨죠? 여기까지는 나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 나의 노력. 내 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최종 목표가 오토 판매사다. 그 다음부터는 밀려서 올라간다. 밀려서. 왜요? 팀장이 뭐예요? 팀장. 팀장은 뭘 보고 팀장이라고 그래요?
내 밑에 판매사가 자축과 우측에 4명, 그죠? 4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이 보름 기간 1일부터 15일까지든 16일부터 30일까지든 내가 이 보름 기간 동안에 나의 바로 전 직급이 4명이 나오면 나는 승급을 하는 거죠. 이건 승급이에요. 승급. 유지는 뭐예요? 유지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 밑에 이 판매사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이 팀장으로 승급할 때 한 명 하면 4명이 있을 수 있죠. 또는 나는 판매사야. 나는 판매사인데 내 밑에 판매사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기는 판매사 하나도 안 나왔는데 여기 판매사 하나 나왔어. 네. 다음 달에 이쪽에서 판매사 하나 만들었어. 네. 또 한 2달 있다가 이쪽에서 판매사 하나 또 나왔어. 이렇게 해서 많이 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해서 4명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 팀장 승급해요? 아니요. 내 밑에 판매사가 많이 나와 있지만 이건 나도 아직 판매사예요. 이 보름 기간 동안에 동시에 4명이 나와야 나는 승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급은 좀 전략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밑에 조직이 많아도 멤버십 수당은 많이 나오는데 승급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판매사는 뭐예요? 판매사는 말 그대로 판매에서 점수로 간다고 그랬죠? 그냥 세일즈 마스터는 보름 기간 동안에 이쪽 라인에서 250만 점, 이쪽 라인에서 250만 점 점수가 합산이 돼서 보름 기간에 이 점수가 뜨면 나는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수가 내가 굳이 막 열심히 팔아서 막 점수를 넣지 않아도 이제 이 멤버십이 많이 생겨서 자동으로 뜨면 나는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밑에 이런 판매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도 동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딱 4명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승급은 팀장으로 못해요. 그런데 이런 판매사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도 일을 더 열심히 하겠죠. 이제 판매사가 됐으니까 이름값을 하려고, 직급이 깡패라고 그 값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하나 더 데리고 오고 세미나에 혼자 있으면 창피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초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밑에 조직이 커지는 거잖아요. 멤버십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판매사는 같은 판매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판매사가 갔을 때 내 몸에 70만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0대 30밖에 못 찾아먹었던 이 판매사가 조직이 많아지니까 70대 70을 찾아먹는 판매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략을 짜지 않으면 이게 팀장으로 승급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스폰서와 파트너와 재심합력으로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사람이 승급을 잘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오긴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 달에 이분이 이제 팀장을 도전을 해는 예를 들어서 밑에 판매사는 많이 나와 있지만 자기 팀장은 아니었어. 그런데 이쪽에서 그 보름 기간에 새로운 판매사를 2명을 만들고 아니면 1명을 만들고 1명은 기존 판매사를 직급을 유지를 시켰어. 그럼 이쪽엔 조건 달성된 거죠? 네. 또 이쪽에서 새로운 판매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2명 중에 1명이 직급을 유지했어. 그러면 동시에 4명이 판매사 직급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팀장이 되는 거예요. 보름 기간 안에. 이미 나와 있는 판매사가 직급을 유지하든지 새로운 판매사가 승급을 하든지 그 보름 기간 안에 좌측애들 우측애들이 그 직급 달성의 유지 조건을 갖추면 나는 팀장으로 승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팀장 승급할 때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80만 점이 더 돼서 내 몸에 150만 점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내가 판매사를 갈 때는 내 몸에 70만 점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이전트로 30만 점이 있던 사람들이 플러스 40만 점을 더해서 70만 점을 해서 판매사를 가는데 이때는 여기 250만 점이나 여기 250만 점 중에 한쪽에서 210만 점만 하고 내 몸에 40만 점 하는 것도 인정을 해준다. 그런데 팀장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빨리 조직적으로 승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70만 점만 채워놓지 않고 이쪽에 차라리 내가 150만 점만 하더라도 100만 점을 이쪽에 올리든지 해가지고 내 몸에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180만 점 됐겠죠. 30만 점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다음번에 내가 판매를 했을 때 내 몸에 이렇게 채워놓기도 하고 하면서 최종 애텀에서 사단단 임페리얼 갈 때까지 내 몸에는 그냥 240만 점만 있으면 끝인 거예요. 국장도 240만 점 있어야 국장 도전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급을 유지할 때 몸에 이렇게 올려놓기도 한다. 그런데 팀장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점수를 동시에 써먹을 수 없는 거예요. 판매사일 때는 내가 승급을 할 때 이 점수를 써먹을 수가 있는데 팀장 갈 때는
이때는 점수로 승급하는 게 아니거든. 뭘로 승급해요? 팀장부터는 조직으로 승급한다. 그래서 나의 전 직급이 4명이 동시에 있어야 되고, 그럼 내가 국장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 나의 전 직급이 뭐예요? 국장이면? 팀장. 팀장이잖아요. 전 직급이. 그렇기 때문에 팀장이 동시에 둘둘해서 4명이 보름 안에 동시에 나와줘야 된다. 유지나 승급이나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직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7단계의 직급이 있어서 항상 그 직급마다 오토 이제 직급이 되는데, 어떤 분이 겁나서 승급을 못해.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사일 때는 그냥 30만 점, 30만 점을 맞춰 먹었어. 근데 팀장이 되고 나면 이제 몸에 이제 150만 점이 돼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승급이 되는데 70대 70을 맞춰 먹어야만 되는 줄 알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국장이든 판매사든 팀장이든 본부장이든 관계없이 조직이 많이 있고 간 사람은 국장만 돼도요 150대 150을 맞춰 먹어요. 후원수당을. 조직이 많은 멤버십이 많은 국장은 150대 150도 맞춰 먹거든요. 근데 좀 조직은 적은데 팀플레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좀 빨리 승급하신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멤버십이 좀 약해서 뭐 30대 30이나 70대 70으로 맞춰 먹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후원수당을.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국장이기 때문에 240대 240으로 안 맞춰 먹으면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30대 30부터는 어떤 거를 맞춰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그래서 한 달에 30만 대 30만 점을 처음 왔을 때 제가 얼마 맞춰 먹었다고요? 애터미 처음 왔을 때 첫 수당이 얼마였다고요? 75,100원. 애터미 처음 왔을 때 75,100원. 한 달 내내. 왜요? 좌측에 30만 점, 우측에 30만 점이 한 달에 한 번 맞았다. 다음 달이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5번 정도가 맞으니까 3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30대 30이 5번 정도가 맞았어. 그래서 점점점 빨라져가지고 6개월 됐더니 이틀에 한 번씩 30대 30이 맞아 떨어지더라. 그러다가 매일매일 맞는 시점이 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조직이 점점 늘어나니까 30대 30이 매일매일 맞다가 40대 50도 되고 50대 50도 되고 막 점점 늘어나다가 70대 70을 맞춰 먹는 순간이 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멤버십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지금 몇 대 몇이 맞아요? 200대 240이 240대 240이 계속 그 이상이 맞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데, 애터미는 처음에 시작할 때가 돈이 제일 안 된다. 0부터 시작해서 200만 원 될 때, 이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안 되면서 일은 제일 많이 해야 되더라. 방문 판매 사원처럼, 방문 판매 사원은 아니지만 방문 판매 사원처럼 제일 열심히 뛰어야 되는 초기 시절이 이때더라.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어떤 분은 그래,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을 것 같으면 딴 데서 돈을 더 벌지. 이 정도 노력하려면 더 벌지.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더 벌지. 근데 그거는 계속 노동을 하면서 평생 내가 그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 건강이 나빠지면 땡 쳐야 돼. 나이가 많다고 잘리면 땡 쳐야 돼. 네. 그런데 애터미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돈이 좀 약한데 7만 원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월 200이 되는 순간에 이때까지가 제일 씨 뿌리고 거름 주고 매일매일 만나야 되고 거절도 당해야 되고, 저를 제일 많이 당했대잖아요. 저를. 그렇게 당하고 하다가 오토 판매사가 되는 약 200 정도가 되기 시작해서, 이게 되고 나서부터는 밀려서 어느 순간부터 200이 400 되고 400이 800 되고 이렇게 막 돼가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 했던 이 멤버십, 내가 혼자 늘리던 이 멤버십을 여기 사람들이 생기니까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내 거더라. 제가 전직에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다 데리고 왔을까요? 여기 제 전직에서 그 전직을 다녔던 분들이 엄청 많을걸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H회사 다녔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사실 엄청 많아요. 지금 손을 안 들고 계셔. 그리고 여기 말고도 membership 중에 엄청 깔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모셔왔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한 분을 모셔왔다니까. 한 분을. 한 분, 두 분을 모시고 온 게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모시고 온 그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애터미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내 건 거예요. 내 거. 이 사람들이 내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때가 올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 내 일이었는데, 내가 하는 것만 내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밑으로 온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내 거더라. 그래서 볼륨이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400이 된 순간에 800이 되고 800이 된 순간에 1600이 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불가사의한 제 8대 불가사의 더블링의 법칙이 적용이 되더라. 배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더라. 하나에서 둘 될 때가 어렵고 둘에서 넷 될 때가 어렵고 넷에서 8될 때가 어렵지 시간이 지나서 팝콘 튀겨주세요. 퍽퍽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제 나의 노력이 아닌 남의 노력으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멤버십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딱 여기 최종 목표가 회장님이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최종 목표가 오토 판매사더라. 내가 힘들게 팔러 다니지 않고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않고 막 강제로 매출하지 않아도 이게 마저 떨어지는 보름의 오토 판매사 점수가 떨어지는 이때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밀려서 3단까지 가더라. 그래서 이런 7단계 직급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당 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수당 직급 있죠? 이건 뭐예요? 클럽, 수당 클럽. 리더스 클럽. 리더스 클럽 전에 영 리더스도 있습니다. 영 리더스 클럽. 나이가 40대 이전에 40대가 되기 이전에 사람들 중에서 월 소득이 뭐 400이면 400이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영 리더스 클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리더스 클럽이죠. 네. 이거는 월 1000 정도 연봉 1억 이상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로열 리더스 클럽.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아무리 직급이 올라가도 직급 배지는 없다. 직급이 뭐예요를 애터미는 배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배지 안 보면 그 사람 직급을 알 수 있어. 저 사람 다이아몬드구나. 저 사람 뭐구나. 다 알 수가 있어. 애터미는 직급 배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크라운 클럽. 이거는 수당. 월 약 4천만 원 정도 이상. 연봉 4억자 클럽, 연봉 2억자 클럽, 연봉 1억자 클럽 이런 클럽이 있고요. 우리 김현숙 인피니트 마스터께서 어제 그제 시상식 장면에서 아노스 클럽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던 거는 여기에 위지의 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아노스 클럽. 이 클럽은 뭐냐? 회장님께서 오래전에 발표하셨던 거죠. 애터미에서는 어떤 부자를 만들겠대요? 정말 멋진 부자, 네. 선한 부자, 사회에 공헌하는 부자, 정말 인간답게 사는 부자, 가치 있는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나쁜 행위하지 않고 사실 애터미는 굉장히 윤리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모 스타마스터께서 부부사업자였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잖아.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분이 본사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세미나 때마다 강의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세요. 삼성기업인가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인재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강의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저런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 돈도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몇 천씩 들어오니까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는 우리 애터미 회사에는 윤리자정위원회가 있죠. 예, 이거는 애터미 어떤 고직급자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윤리자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부가 되면 아웃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수당 정지를 1년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이런 세미나 강의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예,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있는데 회장님께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사업하는 사업자 가운데 이렇게 계속 승급을 해서 정말 멋지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명예의 전당인 아노스 클럽에 넣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디 막 파리 어디 거리에 가면 연예인들 막 다 소두장도 찍고 애기들 태어나면 이렇게 족장도 찍고 이렇게 찍죠. 그런 것처럼 그런 명예의 전당에 착착착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써주겠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본사의 공주 파크에도 그런 걸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임페리얼 마스터라든지 그런 직급자들 이렇게 올라간 사람 중에 정말 이제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정말 깨끗한 그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이제 아노스 클럽에 따로 이렇게 또 나중에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애터미 너무너무 멋있고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어떤 그런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 시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 정도밖에 못 받으려고 내가 이 짓을 해? 내가 월 30만 원 받으면서 이 짓을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아직 기간은 좀 됐는데 수당이 많지 않다면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점검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시간 속에서 잘 시간을 압축해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애들의 성공자의 자리로 갈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청망청하는 이런 인생 낭비죄. 가장 큰 죄. 내가 헷갈리는 시간의 그 죄. 소홀히 한 시간의 죄. 파트너를 멀리한 시간의 죄. 스폰서를 헐뜯는 그 시간의 죄. 이런 시간을 다 버리고 정말 빠르게 시간을 압축해서 애터미에서 다 같이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